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죠. 이런 현대인들의 아픈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원장님은 연말이나 새해에 조금 울적한 기분 안 드세요? 저는 울적한 마음보다는 네. 올 한 해 어떻게 지낼까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미래를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정말 딱 새해에 이 공감이 가는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B 씨는 올해 50세가 되는 여성입니다. 일찍 결혼을 하고 또 일찍 아이를 낳아서 자녀들은 모두 독립을 했고요. 남편은 여전히 직장 생활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 씨 역시 일과 가정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낸 워킹맘이었는데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50이라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요즘 허무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게만 살았던 것 같고 또 나를 위한 삶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 기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매사 의욕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노후 준비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참 모든 걸 놓고 훌쩍 떠나고만 싶은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요. B 씨는 이런 기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꼭 50의 나이가 아니더라도 새해 들어서 나이 드는 거 싫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 B 씨 역시 50이 되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 드는 거, 이 회의 드는 기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뭔 얘기냐면 이분의 사연이 사실은 이제 저도 똑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지금 50이잖아요. 네. 저하고 이제 좀 비슷한 지금 연배인데. 네. 요 시기에 가장 크게 우리를 뒤흔드는 게 여성들한테 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신체적으로 요 때가 이제 폐경기에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신체적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면 장애가 좀 있다든지 피로감이 더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심리적으로 더 많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갱년기에 아직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굴에 홍조가 늘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막 얼굴에 이게 잘 순환이 좀 혈액순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저도 이 갱년기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금도 이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신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계적인 걸 보자 이거예요. 관계적인 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들이 이제 다 독립해서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게 관계적인 측면으로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많이 소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동안 쓰면서 살았고, 그렇죠. 뭐 딸 역할,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뭐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들었던 건 뭐냐면 남편하고의 관계. 지금 50 정도 되면 남편하고 이제 아이들은 독립했죠. 그러면 지금 집에서의 가족 관계면 두 분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부가 이렇게 남는데 남편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여유 있는 뭐 산책을 한다든지 같이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또 무슨 여행을 좀 같이 다닌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게 소원하지 않고 좀 탄탄하면 좋은데 네. 이분은 남편은 여전히 직장생활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외로움이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인 것도 사실은 사회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소진 단계예요. 네. 나를 써먹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힘들게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워킹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이제 이거 중심을 여기에 잡아야 돼요. 이분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네. 바쁘고 힘들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나를 위한 삶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 네. 그나마 저는 요거를 이렇게 붙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쪽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나를 위한 삶,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이런 거를 전 한 3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도 저한테 매년 질문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할까? 나한테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뭐야? 그러면 올해 지금 계획해서 저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차이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고가 아니고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 쉰의 나이를 가진 B 씨를 감히 제가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생각하면 갱년기에 참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좀 사셔라. 이렇게 좀 제가 조언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고 슬퍼할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들 너 나이 들어봤니? 나 젊어봤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네. 그나마 요즘 젊은이들은 뭐 욜로라든지 뭐 소확행 이런 키워드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중장년층 세대분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오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딱 좋은 나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대라도 20대 나이가 가면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0대, 40대 그 나이에 맞게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10년 초잖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조금 20대, 30대 전후에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유는 뭐냐면 20, 30대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 30년 후에 지금 이분처럼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되돌아보면 제가 20대, 30대에 목표로 설정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지금 100세 맞이한 김영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지금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100세를 맞이하시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머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20대, 30대 꼭 그 부분을 꼭 좀 인생을 좀 길게 보면서 큰 목표를 세우라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년 초에 우리가 이제 긍정 심리학자 셀리그만이라는 이 위대한 이제 이 심리학자 이분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 5가지 요소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 두 번째는 일, 업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몰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를 얘기했어요. 인간관계, 여기서 이제 가족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번째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 모든 거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는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요런 5가지를 늘
골고루 할 수는 없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고 이번에는 좀 여기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조율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거 체크해보고 노력하면 정말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네. 좀 스스로를 좀 잘 다잡아가는 거는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어른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40대 때는 30대가 참 좋았다. 또 30대 때는 뭐 20대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이 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